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 진행의 도지엘입니다. 자이언트 스텝 결정 이후로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 증시 더욱더 타격이 큰 모습인데요. 관련돼서 이번 주도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 장세 안에서도 어떤 매매 시그널 잡아낼 수 있을지 든든한 전문가님들과 함께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양지수 지금 현재 등락이 갈리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0.10%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2,44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03%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798포인트 선 현재 지나가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시작이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등락이 갈렸기 때문에 앞으로 장 중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순간적으로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들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오늘도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합니다. 김덕호 대표 그리고 이정수 임상현 파트너, 황효수 차장, 마지막 김성남 업사부님까지 5분 모시고 꽉 채워서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상 체결 지수 이후에 시작이 되기 전까지 장을 체크해 주실 분 모셔볼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츠의 김덕호 대표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 시작 전에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3대 증시는 선물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여파로 그에 따른 혼조세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장 초반에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증시에서 일부 하락이 나타났으나 다우존스를 제외한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리고 S&P 500 지수 모두 상승을 전환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런 선물 옵션 만기일에는 주로 이제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특히 최근 저평가되었던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의 매수세들이 유입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S&P 500 섹터 내에서도 가장 상승이 두드러졌던 섹터는 통신 섹터, 그리고 이미 소비재, DIT 섹터가 이뤘으며, 하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굉장히 상승폭을 높여왔던 에너지 관련 섹터가 5% 넘게 하락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를 보이면서 0.3% 스톡스 지수가 마감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최근 7월에서의 FOMC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월러 연준 의사도 마찬가지로 이번 7월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1%대 높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이제 연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서 굉장히 큰 박차를 가하는 원인은 결국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라고 소개를 드릴 것 같은데요. 제닛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경기 침체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에서 다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동시장에 대한 탄탄함과 그리고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우회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세우면서 시장 안정화에 노력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중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전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트럼프 정권 당시에 대중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관세 부분들이 비효율적으로 수입 상품에 대한 자재 가격을 굉장히 높여놨다는 점을 지적을 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잡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한시적인 면세 방안까지도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이제 유류세 관련된 부분들, 더불어서 원자재 관련된 부분들에서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은 전월 대비 산업 생산 지수를 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산업 생산 지수는 0.2%로 이제 예상 대비해서는 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아쉬웠던 점들은 지난 4월 산업 생산 지수가 이제 1.1%였기 때문에 다소 이제 산업 생산량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 말씀드려도 지난 5월 산업 생산 지수는 5.83%, 그리고 4월 같은 경우에는 6.4%였기 때문에 예상보다도 하회했지만은 전월 대비해서 하회했다는 실적들이 결국은 인플레이션 압박을 우회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제 미국의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8.6%, 그리고 공급자 관리 지수 같은 PPI 같은 경우에는 10.8%로
현재 이제 물가지수 중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솔린 가격이 이제 $5 가량까지도 굉장히 높게 치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영향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증시에서는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덩달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달러 인덱스들 환율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같은 경우에는 1,290원 가량까지 원달러 환율이 좀 풀렸던 점을 보신다면은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 가장 큰 투자 전략은 환율에 대한 손실을 우회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국내에서는 이제 다가올 7월에 이제 금통위가 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또 연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개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적으로 굉장히 지금 약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가장 아쉬웠던 점들은 이제 금리 인상을 연이어 진행을 하는 만큼 어떤 대출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가상금리 이런 부분들에서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 종목에 대한 부분들에서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수금들에 대한 확보 부분들이 또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부분들에서 메리트가 조금 감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떤 기업이나 어떤 가계부채에 대한 어떤 파산 부분들이 은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내 은행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주가를 좀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좀 탄력세가 좀 도드라지는 부분들은 좀 많이 완화해졌다는 좀 말씀드릴 수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난 이후에 미국에서는 대부분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를 언급한 바 있지만은 현재 이제 증시에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의 경제 활성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투자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은 유의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 비중은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이제 또 오늘 내내 가격이 금요일 장에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또 하락을 했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바처럼 인플레 잡기에 나선 연준의 자연스텝 행보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이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을 좀 후퇴시키는 영향은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시점에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들이 가치에 대한 해석들보다도 가치 대비해서 실제로 시장을 견인해 줄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가 회복이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점을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제 첫 월요일에 또 마찬가지로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어떤 가치 자체에 대한 부분을 보시기보다는 좀 이슈 중심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섹터보다는 간류 종목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스캘핑이나 혹은 이제 단기 매매에 대한 중심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월 20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지만
채권, 주식, 그리고 가상자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자산들이 가격이 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증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인 약세장에 좀 진입을 하면서 관련된 전략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양지수 아까 시작할 때 저희가 개장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등락이 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수가 뜬 것을 보니 양시장 강세로 좀 시작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정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강보권에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시장 상황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네, 이미 시장이 빠질 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6월 3일, 6월 2일 그때서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빠졌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 아직 충분히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미국 시장이 반등이 시작이 되면 중간에 잠깐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을 좀 줄 수는 있어요. 먼저 해외 시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지금 일단 아침에서 이제 선물의 흐름들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저게 진짜냐는지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죠. 내일 새벽까지 시장이 끝날 때까지 봐야 됩니다. 미국 시장이 요즘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이번 주 수요일까지 이렇게 들어주면서 이쪽을 안착을 하면서 11,500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나스닥을 보여주고 다우존스도 31,000 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 어제 찍었었던 저점 2,396을 일단은 1차적인 지지를 하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지수가 살짝 들어주는 척을 할 겁니다. 그럼 단타가 좀 나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단타가 나와도요. 다시 빠지기는 할 겁니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들어주는 척을 해도 그게 진짜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다시 반등줘도 어떻게 된다? 다시 떨어지기는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반등을 주는 타이밍에서 종목들은 많이 빠졌기 때문에 10% 정도 단타, 5% 정도 단타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월요일장인데 오늘은 좀 지켜보면서 오늘도 금요일 날도 좀 지켜보고 오늘도 지켜보고 이미 현금화 대응은 6월 2일, 6월 3일 그때에서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선거 다음 날이죠. 6월 1일 선거 다음 날에서 계속 현금화 대응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현금화 대응 지금 최소 50% 이상이 돼 있다면 급할 게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현금 50% 이상 어떤 분들은 100%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80% 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미 기회죠. 이미 기회장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다우존스가 안착을 하고 31,000을 돌파하고 나스닥이 11,000을 안착하고 11,500쪽 올라가고 이런 모양을 보고 나서 접근을 해도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보고 접근을 해도 돈 무지하게 벌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단타를 막 치다가 그러다가 또다시 시장이 무너지는 모양이 나오면 먹었던 것도 싹 빼고 다시 또 현금화해 놓고 또 기다리면 또 2,400쪽으로 또 다시 미끌어 내려가면서 밑으로 더 깨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지금은 매매적인 관점이 좋은 거고요. 물려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물리는 사람들은 항상 그게 이제 어려운데 그러니까 물리기 전에 그러니까 6월 2일, 6월 3일 날이라도 비중을 줄였다면 6월 10일 전만 하더라도 6월 10일 전만 하더라도 이게 시장이 빠지기 전 6월 10일이면은 여기 고가가 이제 6월 2일, 6월 3일이고 여기가 6월 10일입니다. 여기 전까지만 대응을 어느 정도 현금화 대응을 했다면 지금 기회장일 텐데 이미 지금 현금화 대응을 못했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공포 때문에 오늘도 이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질 않고 올라가다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불안하죠. 손절은 늦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손절했다가 만약에 지수가 조금 반등 나오게 되면 그러면 말 그대로 돌아버려요. 왜냐면 손절했더니 종목들이 5% 10% 올라가 버리네. 그럼 또 쫓아가면 또 급락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반등 준다고 반등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반등을 주는 촉을 일주일을 주든 3일을 주든 이틀을 주든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반등을 주는 척을 한 다음에 결국은 또 떨어질 거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그래서 이렇게 반등 주는 척을 했을 때에서 이거 중간 쉼터라고 그러죠. 쉼터 정도에서 단타가 나오는 구간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아예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다 빠진 다음에 공략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만약에 종목들이 오늘서부터 뭐 미국 시장이 반등이 줘가지고 이번 주 내내 종목들이 20%씩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이제 또 분명히 따라붙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서 소량껏 단타를 하기 위한 준비를 오늘서부터 일단 미국 시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잘 보면서 미국 시장의 흐름이 오늘 반드시 반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초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번 주 내에서는 소소한 작은 금액으로 잠깐의 단타는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시장 얘기는. 어쨌든 아직 안전한 구간은 아니에요. 좀 더 미국 시장이 좀 더 확인이 되어야 되고 우리나라 시장도 한 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근데 빠지면 또 금방 빠집니다. 뭐 2,400 깨는 건 뭐 일도 아니고 2,300으로 내려가는 것도 금방 내려올 때 되면. 그래서 많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 조금만 더 빠지면은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욱더 큰 기회로 원래 종목들이 많이 빠지면 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정도 이제 질문 들어와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질문 들어와 있는 종목 현대모비스네요.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죠. 현대모비스. 자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이 전날은 조금 그래도 그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렇게 강하게 위로 치지를 못하는 게 역시 지금 시장을 좀 대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이 강하고 좋았다면 이미 21만 원은 돌파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22만 원도 돌파가 당연히 됐었어야 되죠. 얘는 지금 거의 1년 넘도록 떨어지고 있는 조정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장만 돌았으면은 22만 원, 25만 원으로 가는 데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왜 25만 원 가는 게 어렵고 22만 원도 못 가느냐? 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저점을 또 깬다, 19만 3,500원을 깬다라고 한다라 그러면 시장이 무지하게 안 좋아서 깨지는구나라고 이해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바로미터로 쓰이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현대모비스도 지금 시장의 바로미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대형주이기도 하고 자동차 업종의 부품주 쪽에 또 19조짜리 정도면 그래서 만약에 얘가 19만 3,500원이 깨진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혹은 저점이 깨지면 도대체 시장이 얼마나 안 좋길래 얘가 깨질까라고 여러분들이 의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직은 안 깨졌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그냥 관망으로 보고 계시다가 지금 화물연대 파업 종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못 갈까 많이 궁금하실 텐데 근데 장이 안 좋아서 그렇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뉴스에 나오는 얘기인데 지금 경기 침체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의 우려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수요도 역시 둔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뉴스는 그런데 어쨌든 뉴스도 그렇고 장도 안 좋아서 그래서 못 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지금은 경기 소비재의 다른 산업군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난달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판매량이 전년 대비 30%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의 차질이 하반기부터 회복이 되면 대기 수요가 급격히 해소가 되면서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단 두고 봐야죠. 어쨌든 지금 실적도 지금 감소했다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커서 주가가 힘을 아직은 못 내는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망이라는 얘기고요. 다음은 대상이라는 종목인데 음식업종입니다. 자, 대상. 종합식품 사업 분야에서 청정원 브랜드 중심으로 장류, 조미료류, 농산식품, 농수산식품, 육가공식품, 냉동식품, 건강식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이제 회사인데요. 지금 글로벌 식량위기 우려 얘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음식업종이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지수가 좀 강하게 좀 돌아서야지 얘네들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코스피 보면 모양이 상당히 불량하죠. 양봉으로 뻗어서 2,500으로 올라가야 될 모양인데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도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관망이에요. 주가는 고점에서 지금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길게 보더라도 고점에서 많이 밀려있고 한 상황이라 지수가 2,500만 회복해줘도 얘도 23,000원, 24,000원으로 금방 올라갈 텐데
지수가 2,500을 회복하기는커녕 지금 5일선도 회복 못하고 밀리고 있죠. 이럴 때에서는 관망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좋은 거여서 만약에 지수가 혹여나 아직은 저점이 안 깨졌고 오늘 이번 주 미국 시장이 5일선을 돌파를 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 이런 쪽도 단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지수가 5일선을 회복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나와주면은 저런 대상과 같은 종목들은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을 확인을 하면서 단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아침까지의 상황으로는 단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에서는 절대 단타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되고 만약에 그러다가 저점이 깨진다. 어차피 현금화 대응 50%, 80%, 100%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저점이 깨진다. 더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대상과 같은 종목들은 시장이 빠지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원래 자리로 코로나 있었던 자리로 원래 자리로 이렇게 다시 내려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이 현금 비중이 50% 이상인 사람이 갑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엄청난 기회가 올지 아니면 이번 주에도 단타 타임이 잠깐 나올지 이런 부분들은 시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시장은 아침 방송에서 계속 실전 매매 정수에서 9시 45분부터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쪽으로 들어와서 계속 시장 참여를 하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시장은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종목들 두 가지 다 관망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드온의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파트너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의 임상현 파트너 연결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역시나 약하네요. 힘이 약하다는 게 좀 느껴지는 하루입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과 더불어서 매매 시그널 잡아주시죠. 예, 지난 주말에 이제 끝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보합에서 마감을 졌습니다. 여전히 이제 경기 지표가 그렇게 우호적으로 다가오지는 않고 있고요. 또 7월에 대해서도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들이 상당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충격이 시장에 다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제 하락을 좀 했던 부분들은 지난 주말에 양봉에 대한 어떤 그 반락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갭상승에 대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상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계속 주장하다시피 이제 2,400포인트가 매우 중요한 지선이기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400포인트에 대한 매매 공방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는 이달 말까지 좀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요. 최고점 6월 25일부터 현재 오늘이 6월 20일에 좀 해당이 되는데 그 양력으로 보면 거의 한 달, 1년 정도의 조정의 거의 끝자락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그 조정의 저점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서 전체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 흐름들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 중에서 현재 돋보이는 종목군들이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이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레몬 같은 경우에 오늘 개별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상한가를 좀 실현을 좀 했죠.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군에 대한 후발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좀 괜찮게 좀 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계속해서 한번 보면은 2차 전지 쪽의 흐름들은 현재 장비업체, 양극재, 응급재 이런 종목군에 좀 해당이 되는데 양극재에 대해서는 제가 그 세 개의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그 다음에 LNF, 포스코 케미칼 이 세 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제 보면은 제일 먼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먼저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좀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이제 차트의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21선, 61선 이런 그 정배열 구간이죠. 정배열 구간에서 보면은 우상향이 되면서 여기서 이제 삼각수렴형 형태의 수렴이 되면서
치고 올라간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거의 한 60일 주기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후발적인 종목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안전한 또는 그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은 LNF라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LNF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현재 차트로 보면은 한번 크게 상승을 좀 해줬다가 조정을 보이고 한번 약간 오버슈팅 됐다가 저점을 보여주는데 계속해서 6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오늘 21선을 다시 한번 재돌파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LNF도 계속해서 이제 상승 시도 정비율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은 21선 돌파가 되면은 매수 관점에서 좀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 뭐 이 전체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아직 출발을 하지 않는 종목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전체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은 21선에서 지지받고 가는 어떤 수렴형의 어떤 모습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한 가지 참고를 좀 해줄 부분들은 오른쪽에 한번 왼쪽으로 그려보면은 이 61선이 여기서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21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면 2차 상승이냐면은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다가 지지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려고 했을 때 이 모습이 보통 2차 상승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주가가 다시 한번 왼쪽에 한번 그려보면은 주가가 여기서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들을 반복을 하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관통하는 이 흐름들이 나와주면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코스모 신소재나 LNF 이런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좀 해주면은 순환매로 좀 일어날 거로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지난 주말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이유는 2차 전지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경기 민감주면서 제일 먼저 돌아설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참 체크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상을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되고요. 지난 주말에 한번 크게 급등을 했던 종목이 뭐 세압 메카닉스나 원준 이런 종목군, 나인테크 이런 종목군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약간 뭐 쉬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급등하지 않는 2차 전지 양극재가 오늘 돌아서면은 제일 먼저 돌아서기 때문에 지수는 어차피 이제 2,400포인트를 계속적으로 지켜주고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2차 전지가 돌아서면은 강세로 돌아설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2차 전지의 대장주격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잠깐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도 약간 비슷한 관점에서 전체가 이제 삼각수렴 형태에서 아직 움직임이 좀 덜하고 있죠. 움직임이 좀 덜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한번 그 터닝을 좀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삼각수렴형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성을 탈 수가 있다. 그래서 지수 2,400 지지선과 함께 그 대장주로서 또는 그 중요한 어떤 상승 섹터로서의 어떤 그 이슈가 좀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상승률 상위 종목군의 흐름에서 이제 CS 베어링이 오늘 상한가를 좀 갔죠. 그래서 풍력 관련된 종목군이 풍력이나 아니면은 태양광, 원전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상승률의 상위 종목군에 링크를 좀 대고 있는데 풍력 관련된 종목군의 흐름에서는 그 참고를 좀 해봐야 할 종목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차트의 내용을 보시면은 보통 20일 주기 사이클로 이렇게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환이 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이 여기가 60일 이평선이고 20일 이평선이 골주가 났는데 왜 급락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약간 의아를 하신 분이 많은데 보통 이제 매매 신호 중에 골든 크로스가 임박한 가운데 급락은 매수 신호입니다. 오리지널
그랜빌의 이론에 의하면 왜 그러냐면은 미리서 급등하고 조정을 보였던 점에 좀 해당이 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또 반대로 데드 크로스가 나는데 반등한다 하면은 이거는 매도 시점이 되는 것은 미리서 지나치게 많이 빠져서 일시 되돌림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매도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유니슨 같은 경우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순환매로 한번 유니슨 를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이와 함께 동국 SNC도 비슷하게 지금 갖춰주고 있죠. 차트가 탄생파동의 조건으로 21선과 61선이 이제 크로스가 되고 그렇죠. 크로스가 됐는데 급락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탄생파동으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서 풍력, 그다음에 태양광 원전 이쪽의 흐름하고 같이 일치를 좀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이번 달 말에 나토 정상회담 이런 부분에서 국제기관 어떤 원전 또는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풍력 관련된 모멘텀 세일 지역의 모멘텀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방산에 대한 어떤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상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현수 차장님과 이어갑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지수 지금 현재 코스피 1.28%, 코스닥은 1.24% 하락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그 힘이 채 10분을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우선 오늘 같은 경우 아직까지 장마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양시장에서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늘 같은 경우 주말간에 그 가상화폐 자산이 큰 폭으로 변동성이 나타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전부터 추세되면서 지수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장 마감까지 외국인의 현선물 포지션을 잘 살피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잘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외국인들의 수급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기관들이 좀 받쳐주면 지수가 좀 버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지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수급적인 측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개인의 매수세만 양시장 모두 들어오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는 관망세를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장 시작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감까지의 흐름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수가 1% 넘게 양시장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인의 수급이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바로미터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이 시장을 판단하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수급에 또 영향을 미치는 게 환율이라 최근에 환율 지표를 많이들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 지금 현재 1292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부담스럽게 환율이 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환율이 진정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좀 필요할까요, 차장님? 우선 환율 상승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어떤 별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 환경, 즉 인플레이션 같은 우려감 역시 이러한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글로벌 환경, 매크로 환경이 아직까지는 자산 시장에 비우호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환율 역시 진정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나고 매도에 따른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도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외국인의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환율과 관련된 부분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적인 종목이나 이 섹터, 산업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좁혀보도록 할 텐데요. 삼성전자 5만 9천 원이 깨졌네요. 국민 주식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좀 내릴지, 어디까지 내리면 살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삼성전자 필두로 IT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IT 관련 종목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역시 그 실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발표 환경에 대한 우려감으로 직접적으로 주가가 영향을 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반도체 쪽이나 IT 쪽은 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대한 그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본격적으로 반등이 나타나려면 그 펀더멘탈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적인 요인, 시장 외적인 요인이 해소가 돼야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또 오르고 있는 쪽을 살펴보면 장 초반에 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우주 항공과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누리호 발사가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된 종목들 좀 기대감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테마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누리호 발사 연기 그리고 다시 한번 발사를 시도한다는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약간은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은 유의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의 그 주가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발사 직전에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발사 이후에 어떤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하셨을 때는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은 약간은 조금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 그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우주항공 쪽 그 정책 드라이브는 시작되는 부분이고 민간 부분 쪽으로 사업이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호 관련돼서 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우주항공 테마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시장이 확실히 정확하게 갈 만한 이슈들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단기적인 테마들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네요. 관련돼서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성장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좀 각광을 받아왔던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특히 5일 국제 유가와 관련된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급락하니까 오히려 항공주들 중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국제 유가 급락세 관련돼서 수혜주와 좀 피해주가 있을 것 같은데 국제 유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제유가는 제가 앞으로 상승할 거다, 하락할 거다 말씀드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일에 그 원자재 가격, 특히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을 둔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일의 하락이 단순한 그 차익실, 선물 상품, 차익 실현에 따른 하락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피크아웃을 찍고 하락 안정화를 취하는 건지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원유 가격과 천연가스의 가격 추이도 살펴보시는 것이 시장을 대응하시는 것을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밤 미장 휴장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내일장까지 오르고 내리는 건 저희가 알 수 없겠지만 오늘 오후장 전략까지는 어떻게 세워가는 게 좋을까요? 이제 FOMC 이후에 어떤 그 수급적인 부분이라든지 주가가 쏠리는 현상, 개별주, 개별 섹터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종목 섹터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호조가 나타나는 성장주, 2차 전지 관련 소재 업체들의 그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이 그 성장주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실적이 개선되는 섹터, 2차 전지 소재 쪽이라든지 일부 엔터 업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의 황현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또 가득 채워주시는 마지막 구원 투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남 업사부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업사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의 업사부 김성남 인사드립니다. 네, 업사부님과 함께 여러 가지 증시 이외에도 다양한 대응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은 오늘 상당히 억울하게 많이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조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금요일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았고 오늘 아침 장 시작, 우리나라 장 시작하기 전에 미국 선물 시장은 7시부터 장이 열려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 열리기 직전에는 무려 1.2%나 플러스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 9시 땡치고 살짝 갭상승해서 출발하더니 미국 나스닥 선물과 함께 같이 밀리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조금은 이겨내지 못한 그런 상황들이었고 오늘 온도가 사실 오늘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예상들을 좀 하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미국도 좋았고 아무래도 이벤트가 지나가기도 했고 그랬다 보니까요. 그랬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세지 않았어요. 30도 조금 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15도, 코스닥은 11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전체적으로도 11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코스닥의 하락 종목이 1000 종목이 넘어가면 정말 안 좋은 장인데 오늘은 1200개가 넘는 그런 상태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장 중에서 상당히 오늘은 안 좋은 날이야, 매우 크게 하락하는 날이야, 이런 날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아침 시작하고 나서 계속해서 크게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과연 미국은 잘 올려놓고 왜 우리는 밀리는가 이런 부분들과 그 다음에 어쨌든 미국과 다른 나라들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통화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들, 그 다음에 시장이 경기 상황들의 경제 성장이라는 부분들이 저하되고 금리는 높게 올리는 이런 상황들, 심지어 7월 달에도 0.75를 금리 인상해야 한다라고 또 주장하는 분들이 또 많이 나타나고 있죠. 윌러 연준 이사 이런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그다음에 파월 의장 역시 연준의 물가 안정에 대한 강력한 약속을 좀 실행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가 안정 측면에 무조건적인 전념하겠다는 연준 통화 정책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런 부분들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상당히 길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르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오히려 러시아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세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이 우리는 더워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에너지를 지금 축적을 해놓는다는 작업이 지금 하루 이틀 만에 한 달, 2달 만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럽의 최강자인 독일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산 가스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겨울이 오면 그러한 선진국이라고 얘기했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국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얼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국가 차원에서 앞을 내다보고 정책을 펼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다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 국가들은. 처음에는 둘이 싸우길래 야, 잘 싸워라, 이겨라, 힘내라 했는데 이게 자꾸 나한테 돌이 날라오는 거예요. 둘이 싸우면서 좀 이제 그만하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유럽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고 조금 손에 전혀 안 보고 어떻게 하겠냐, 좀 돈바스 쪽이든 어디나 좀 띄어지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눈치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냥 제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탈리아 같은 이런 국가 국채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뛰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옛날에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유럽 국가들, 피그스 국가들이라 그랬죠. 그때 재정위기 엄청나게 부각되면서 시장 상당히 억눌렸던 부분인데 그런 이야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미리 조금 요번에 조금 세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힘을 좀 못 내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저는 금요일날 여러분들께
이제 어느 정도는 단기적인 바닥권을 형성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플러스 시작을 할 거다. 주말 동안 조금은 나름 한숨을 쉬면서 여유 있게 좀 보내왔는데 조금 상태 안 좋습니다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사이에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오후까지 분명히 우리 도지현님께서 오후 전략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후에는 지금 상황보다는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보시다시피 지금 B차익 쪽 아래쪽에 파란색 선 있죠? B차익 쪽 매도.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거의 이 B차익 쪽 매도의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 쪽 매도가 멈추고 좀 매수로 전환만 된다라면 일단 시가총액 큰 종목 제가 늘 말씀드리고 삼국지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해 보신다라면 대형주, 그러니까 장군급들이 같이 움직여줘야지 제대로 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 LG 엔솔,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한 번 정도 보합 내지는 플러스권까지 진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오늘 미국 시장이 휴장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이 휴장인데 이걸 신뢰할 수는 없지만 참으로 특이하게 미국 시장이 휴장일 때 어쩌다 한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 장 쉴 때 다른 나라들 쫙 밀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다음날 자기네들은 무슨 일이 있었니? 하고 금방 또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 개인적인 뇌피셜의 마음의 그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장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LG 엔솔 같은 이런 종목들 혹은 지금 보시는 B차익 쪽 요 부분의 수급이 터닝이 나와서 상승의 어떤 에너지를 좀 만들기 시작한다면 특히 장 끝날 때쯤 해서 더더욱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 번은 우리가 버티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지금 구간 정도까지 와서는 너무 공포감에 쌓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목요일 금요일 저는 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반등을 세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자리 2460자리를 강력하게 한번 뚫어줘야만 조금 더 명확한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2500포인트의 또 강력한 저항대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같이 상승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강력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치를 이번에 2550까지만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거기서 조금 힘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오늘이 어제의 저점 그러니까 즉 금요일에 저점을 깨는 그런 상황만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조금만 힘을 내서 으쌰으쌰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좀 응원의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후장 전략을 물어보실 걸 예상을 하고 답변을 먼저 해주셨기 때문에 네, 카메라 뒤에서 제가 살짝 웃었습니다만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장 미장이 또 휴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다른 아시아장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좀 답변을 예상하는 능력이 나날이 좀 늘어나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업사부님. 그렇다면 종목과 관련돼서는 혹시 이런 약세장 속에서도 볼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어찌 보면 이제 이럴 때에 우리가 봐야 할 종목들은 일단 시장 자체가 낙폭 과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시면 자칫 이제 그 흐름에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낙폭 과대 종목들이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오늘 못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 버린다라면 오늘은 지금 대성산업이라는 종목 하나가 시스템에 포착이 됐고 물론 한번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시장이 못 올라가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올라갈지 못 올라갈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운빨로 맞추는 거 말고요. 홀짝 게임 하는 거 말고요. 그죠? 자, 그래서 대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지금 쭉 내려와서 6,000원, 6,000원 아래까지 기회를 준다라면 한 번 정도 아주 짧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내일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쪽으로는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낙폭 과대 종목 쪽에서 안정적인 거 이 정도 지금부터는 좀 매집이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종목이 있다라면 저는 LG 생활건강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LG 생활건강을
사실 가격대가 LG생활건강 같은 종목이 65만 원 밑에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중국의 봉쇄만 풀리게 된다라면 뭐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도 좀 보여지고, 경기가 안 좋아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들은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 만약에 경기 침체나 어쨌든 한다 하더라도 뭐 샴푸, 비누 뭐 이런 것들 다 사용해야 되고, 좀 상황 괜찮으면 뭐 화장품도 잘 쓸 수 있겠죠. 그래서 LG생활건강은 지금부터 가격적인 부분들 혹시 60만 원, 뭐 60만 원 깨진다가 이런다 할 때는 조금 여유 있게 조금씩 매집해보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남 업서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업서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전문가님들의 매매 시그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전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